안녕하세요. 울림과 공감의 디자인 에코디엠프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로고 부분 있잖아요. 이제 이 로고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의뢰자가 직접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를 이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경우거든요. 근데 실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다이렉트로 이제 실무적으로 현실에 사용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한번 그 과정들을 실제로 실무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어떠한 이미지가 저희한테 왔었냐면은 이제 카톡을 통해서 직접 그 요즘에는 정말 인공지능을 통해서 직접 만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긴 한데 실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 실제 그러니까 인쇄할 수 있는 상태의 그런 어떤 해상도라든지 그런 어떤 파일의 형태까지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한테 넘겨준 이미지 중에서 이 옵션 5번 있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저거를 로고를 완성을 한 거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준비됐던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포토샵으로. 자, 이미지를 불러오고 이제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미지에 가게 되면은 이미지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사이즈에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거의 한 3000, 3500 뭐 이 정도까지 한 4000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크게 넉넉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잠깐만요. 요거 하기 전에 요걸 정리를 할게요. 이 크롭 툴로 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단 제거를 하신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버릴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자, 체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아까 이미지에 가신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에서 조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픽셀이 294밖에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한 3000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크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 정도를 충분하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있죠.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좀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 뭐,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뭐. 자, 이 정도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칙대로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미지에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 어드저스트에 보면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샘플 이미지 샘플 인 이미지 투 셋 블랙.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선택이 되는 거를 블랙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다 바뀌어 버리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깔끔하게 좀 조절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좀 뭉개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이 좀 살아나죠. 자, 이 상태를 다시 저장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 Save a Copy 하신 다음에 자, PNG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그대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일러스트로 다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로 다시 이동을 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O를 누르시고 아까 그 포토샵에서 사이즈가 이제 그 뭐랄까요, 업스케일 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됐죠? 자, 이 정도 깔끔해졌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걸 하시냐면은 이 상태에서 하실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선택을 하시고 자, 선택이 된 게 보이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면 상단에 보면 이미지 추적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지금 같은 경우 그냥 검정색으로 하면 됩니다. 흑백 로고를 합니다. 흑백 로고를 이렇게. 자, 됐나요? 깔끔해졌죠. 깔끔해지고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건 아니고요. 요거를 확장까지 하셔야 됩니다. 확장까지. 그리고 요거를 하실 때 실제로는 여기 보시게 되면 창에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자, 저는 이제 단축키로 하는데 컨트롤 쉬프트 I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뜨거든요. 이미지 추적이라는 거가 뜨죠. 바로 여기 보이나요? 바로 보이죠. 이미지 추적. 이미지 추적. 혹시 안 보이게 되면은 이 창에 가셔가지고 이미지 추적이라고 하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죠? 컨트롤 쉬프트 I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적당히 이 대비를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미 포토샵에서 심플하게 해놨기 때문에 최대한 이미지를 심플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별로 손댈 일이 없어진 거죠, 사실은.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확장까지 하셔야 마무리가 됩니다. 자, 확장을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흰 색깔이 이미지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마법 지팡이 툴로 요거를 선택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선택이 되겠죠. 이 검정색 이미지는 선택이 안 되고 이 배경 이미지만 선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딜리트를 누릅니다. 자, 그럼 아까랑 다를 거예요. 다르죠? 아까랑 다르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이미지를 자유롭게 색상이나 뭐 역상이나 이거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런 심볼들은 이렇게 선이 좀 얇으면 안 돼요. 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도 그렇고요. 만약에 간판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선이 얇게 되면은 만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시인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게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지금처럼 선이 좀 얇은 상황이게 되면은 요거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오브젝트에 가시게 되면 패스에 보면 옵셋이라는 게 있어요. 옵셋. 자, 옵셋을 여기서 얼마 정도를 늘릴 건지 지금 현재 10픽셀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내가 더 두껍게 하겠다 그러면 15픽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좀 더 그리고 연결은 둥글게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5 정도만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만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만 두꺼워지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미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때그때 하시는 거죠. 자, 옵셋 패스에 가셔가지고 한 10픽셀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자, 픽셀이 될 수도 있고 미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은 픽셀로 지금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확인 눌러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원래는 요거였는데 요만큼이 두꺼워진 거죠. 원래 선은 조금 얇았는데 그거보다 이 정도가 두꺼워진 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요거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패스파인더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창에 보면 패스파인더가 있어요. 패스파인더에서 자, 컨트롤 시프트 이것도 암기하시는 게 좋고요. 컨트롤 시프트 F9번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이게 나와 있을 건데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합쳐버려야 되죠. 나중에 이게 선이 이중으로 되어 있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하나로 뭉쳐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자, 달라져. 이렇게 됐죠. 달라졌죠. 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이 어떤 장점이 있게 되냐면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간단하게 만약에 로고 자체를 우리가 지금 연두색으로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연두색으로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대충 해볼게요. 자, 색상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연두색 계통으로 녹색 계통으로 했는데 만약에 역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자, 역상으로 해야 되는 경우 잠깐만요. 자, 역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죠. 자, 됐나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복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제를 여기 보면은 아트보드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다 Alt를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lt를 누르시고 클릭을 하시면 바로 복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Alt가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 아트보드를 대지를 그대로 복제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걸 흰색으로 바꿔 볼게요. 흰색으로 바꾸고, 자, 컨트롤 X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배경을 채워 볼게요. 자, 배경은 아까 요걸로 해서, 자, 스포이드로 찍을게요. 이렇게. 자, 이게 그리고 이런 기본되는 색은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등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플러스가 됐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붙이기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 붙이기 컨트롤 F 하셔도 되고, 이렇게 컨트롤 F. 아이고. 자,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F. 달라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이 대지 같은 거를 좀 더 확장을 하시고, 대지를 좀 더 이렇게 확장을 하시고, 그 텍스트, 그러니까 상으로 쓸 수 있는 공간 같은 거를 확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원래 이름 자체가 그 서원 뭐였냐면, 잠깐만요. 서원 재가노인 복지센터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흰색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서원 재가노인 복지센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걸 크게 하시고, 자, 여기 글꼴을 무난한 글자로 해볼게요. 일단은 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이제 문제가 없는 그 잠깐만요. 뭐가 좋을까요? 자, 여기 어때? 잘난 척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늘려볼게요. 이렇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작업이라는 것들은 그 아까 인공지능은 우리가 도움받아서 어떤 이미지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제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해주면 좋겠지만, 아직은 뭐 미진한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도구라는 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도구로서 어떤 기본 역할까지 해준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사람이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내가 원하는 색상, 원하는 선의 두께, 이런 미묘한 부분들은 또 사람이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거조차도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긴 하되, 그 다음에 또 사람의 마무리가 분명히 들어가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도움이 되셨기를. 그 디자인 실무적인 부분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